안녕하세요. 유얼라인 대표 성재호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유투스 투명교정 기공소를 약 10년 정도 운영했었고요. 현재 유얼라인이라는 디지털 투명교정을 다시 런칭하게 됐습니다. 이번 유얼라인은 투명교정 환자와 투명교정 치과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장 많이 변화된 건 과거 유투스가 기공소 중심의 2D 디지털이었다면 현재 유얼라인은 환자와 치과 중심의 3D 투명교정이라는 것입니다. 제작 과정이 2D에서 3D로 바뀌었지만 메카닉 즉 기본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투명 교정 장치의 전반적인 메카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고요. 투명 교정 장치의 정의, 그리고 교정 원리,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의 탄생 배경, 그리고 인트루전, 익스트루전과 같은 레벨링, 그리고 토크 컨트롤이 있고요. 액시스 컨트롤, 로테이션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 교정 장치의 정의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교정을 하는 장치다. 이렇게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저의 관점으로 중요한 부분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5단계로 나눠 비교 설명할 건데요. 좌측은 매뉴얼이고요. 우측은 디지털입니다. 즉 좌측은 과거 유투스 제작 과정이고요. 우측은 현재 유얼라인 제작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인상체득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뉴얼이냐 디지털이냐. 좌측의 매뉴얼은 알지네이트나 러버를 이용해 인상을 체득하고요. 우측의 디지털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런 오리지널 인상체가 나옵니다. 매뉴얼은 좌측에 이런 석고 모형을 치과에서 기공소로 보내지게 되고요. 디지털은 우측에 이 STL 파일을 기공소 이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투명 교정 장치는 제작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석고 모형을 직접 변형시켜 제작하는 2D 클리어 얼라이너, 그리고 석고 모형을 스캔하거나 전송받은 STL 파일을 투명 교정 소프트웨어로 제작하는 3D 클리어 얼라이너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제작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셋업 계획 수립입니다. 이 셋업 플랜을 세울 때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의 CC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치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대부분의 의뢰서엔 정확한 의뢰 내용이 없습니다. 즉 다음 단계로 알아서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번을 15도 디스탈인하고 크라운 링괄 토크 값을 5도로 이동해 달라는 의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의뢰서에 있는 값을 그대로 셋업하고 장치를 착용한다면 실제 치아 이동은 이 값보다 적게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탄성이 있는 장치 특성상 어느 한 부위에 힘을 가하면 그 부위는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즉 목표량만큼의 치아 이동을 위해선 오버커렉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피니싱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오버커렉션이 적용 안되면 장치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이렇듯 투명교정은 적재적소에 어떤 치아를 어떻게 얼마나 움직일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계 그 어떤 투명교정도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지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인 이 플랜을 바탕으로 모형을 변형시키면 네 번째 이런 셋업 모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변형시킨 셋업 모형이 석고 모형이냐 아니면 3D 프린터에서 나온 모형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3D 프린터에서 나온 모형이 뭔가 정확해 보이고 최첨단으로 보이시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메카닉의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 사양의 3D 장비로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었더라도 이 메카닉의 이해와 케이스의 경험 부족으로 셋업 값을 잘못 입력한다면 그 장치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장치 단계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셋업 모형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져서 실제 목표량만큼의 치아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셋업 모형 위에
투명 교정 장치가 만들어지겠죠. 마지막 5번째, 백큐um 포밍으로 이런 투명 교정 장치가 완성됩니다. 이 단계는 장비와 재료가 어떤 건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한 과정으로 제작됩니다. 이상으로 정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제는 이제 교정 원리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가 치아의 교정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브라켓 교정과 비교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투명 교정 장치는 이렇게 치아 전체가 아닌 치관 전체를 커버합니다. 이때 재료의 플렉시블한 힘이 치아에 전달되어 컨트롤하는 반면 브라켓 장치는 이렇게 치관면에 하드한 재료를 본딩해서 와이어의 힘으로 컨트롤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투명 교정 장치는 플렉시블한 재료가 치관 전체를 덮어 재료 자체의 탄성력으로 치아를 컨트롤하고요. 브라켓 장치는 하드한 재료가 치관면에 본딩되어 와이어가 브라켓에, 이 브라켓이 치아의 힘을 전달해 컨트롤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투명 교정 장치의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투명 교정 장치의 탄생 배경에는 치아의 형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전치 크라우딩이 있고 6전치만 교정을 한다면 투명 교정 장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앵커리지 파트와 이 디크라우딩 파트입니다. 먼저 고정원 역할을 하는 이 앵커리지 파트는 언더컷이 중요한데요. 이 언더컷이 너무 많으면 장치가 잘 안 빠져서 힘들고요. 언더컷이 너무 없다면 혀만 갖다 대어도 장치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실제 교정을 해야 하는 디크라우딩 파트인데요. 치아 형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투명 교정 장치의 주 임무는 구강에서 탈락되지 않고 크라우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쉽게 빠지면 안 되는 이 앵커리지 파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치가 위의 사진처럼 탈락되지 않으려면 유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래 사진처럼 치아의 언더컷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구치부는 이런 언더컷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언더컷이 부족해 이 장치가 고정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케이스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좌우측 6, 7번, 특히 46, 47번이 치아도 굉장히 짧고 언더컷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치아들에 비해 그렇죠. 이 케이스 CC는 43, 4번 사이의 스페이스와 31, 2번 크라우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1번에서 43번을 한 블록으로 설치 이동을 하면 31, 2번 크라우딩 해결과 43, 4번 사이 스페이스 클로저를 동시에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치아 이동을 했습니다. 셋업량은 0.8mm로 일반적인 셋업량입니다. 그런데 장치를 장착한 결과 이렇게 40번대 구치부에서 장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갭이 너무 많이 생겼죠. 이렇게 교합력으로 고정하려고 해도 언더컷 부족으로 장치가 들리게 됩니다. 물론 혀만 갖다 대면 빠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고정원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셋업량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인데 대신 단계가 좀 늘어나겠죠. 두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어태치먼트를 제작해 부족한 언더컷을 보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장치 장착은 잘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앵커리지 파트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장치는 고정됐지만 사진에서와 같이 45번에서 47번 원심면 노출이 너무 적습니다. 즉 전치부가 블록으로 설치 기동할 때 잡아줄 면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44번 원심면 노출 면적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찐 것과 스페이스는 이렇게 해결됐지만 45번에서 47번 원심면 노출이 거의 없어 44번이 메지알로 이동해
앵커로스 되면서 전에 없었던 44호번 사이에 스페이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44호번 사이의 스페이스 클로저는 투명 교정 장치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방법은 47 디지털면을 진기벡터미로 최대한 노출을 시키고 45667을 블럭으로 근심 이동시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케이스는 앵커리지 파트에 언더컷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앵커리지 언더컷이 충분해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 CC는 단순 스페이스 클로저고요. 보시면 스페이스 양도 많고 리트랙션 될 양도 많아 보입니다. 이 앵커리지 파트를 보시면 975 언더컷은 충분해 보입니다. 심지어 44호번, 좌우측 4호번 사이는 많은 언더컷 때문에 장치가 잘 안 빠져 블럭아웃도 조금씩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47 디지털 V의 인상이 잘 안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페이스를 닫기 위한 투명 교정 장치는 이렇게 장치가 디지털까지 커버돼야 되는데 환자 매니지상 재인상이 힘들어 대부분의 장치가 이렇게 교환면만 덮는 정도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 결과 6000치 스페이스는 대부분 닫혔으나 이런 장치 때문에 46번이 앵커로스 되면서 처음에는 없던 약간의 스페이스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47 디지털 면이 잘 나오게 인상을 다시 체득하고 근심 이동하면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매니지가 우선이면 재인상보다는 이렇게 추가적인 장치를 통해 해결을 하고요. 그와는 반대로 환자 매니지보다는 비용이나 단계가 우선이라면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정원이 될 치아 형태나 인상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크라우딩 파트입니다. 교정을 해야 될 치아, 즉 실제로 움직여야 될 치아들의 형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명 교정 장치는 플렉시블한 재료로 이렇게 치관 전체를 감싸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6전치 크라우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사전치는 납작하고 캐나인은 둥근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사전치 형태가 캐나인처럼 둥글다면 현재 투명 교정 장치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라도 순설측 이동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인트루전, 익스트루전과 같은 레벨링이나 엑시스 컨트롤 그리고 크라우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테이션 컨트롤은 이 투명 교정 장치만으로는 이런 둥근 치아들의 컨트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어태치먼트가 생겼습니다. 이 어태치먼트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명 교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로테이션 컨트롤과 치아 형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관 길이입니다. 길이가 다른 치아들을 투명 교정 장치로 로테이션 컨트롤 할 때 어떤 치아가 더 잘 움직일까요? 치관 길이가 길수록 더 잘 움직이고 순설측 방향으로의 치체 이동도 더 유리합니다. 다음은 근원심 폭경이 다른 치아들을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로 로테이션 컨트롤 한다면 어떤 치아가 더 유리할까요? 네, 근원심 폭경이 클수록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설 폭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치아 모두 근원심 폭경은 같고 그리고 순설 폭경만 다르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로 로테이션 컨트롤을 합니다. 여기서 그림 C는 캐나인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치아가 더 잘 돌아갈지 예상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순설 폭경이 작은 치아, 즉 얇은 치아가 더 유리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순설 폭경은 작고 근원심 폭경이 큰 치아, 즉 얇고 크고 길게 생긴 치아 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렇다면 캐나인처럼 둥근 치아들의 로테이션 컨트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보통 견치는 사전치에 비해 둥글기 때문에 투명 교정장치만으로는 로테이션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설폭경이 작은 치아, 즉 납작하게 생긴 3번은 가능합니다. 다음 케이스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전치 크라우딩이 있고요. 이상적인 아치 폼을 이렇게 흰색 점선으로 그리고 나서 좌우측 캐나인을 보시면 33번은 설측 이동만으로 크라우딩 해결이 가능하나 43번은 디스탈인 로테이션 컨트롤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캐나인을 로테이션 컨트롤 할 때 어태치먼트를 이용하거나 순설측으로 이동해 최대한 이상적인 아치 폼에 위치시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의 43번은 보통 하견치에 비해 납작하고 큰 형태라 어태치먼트 없는 로테이션 컨트롤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3번이 이렇게 디스탈 인 로테이션 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투명 교정장치로 치아를 움직일 때 치아의 어떤 사이즈가 유리한지 저의 오랜 경험 끝에 나온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관 길이는 6mm 이상, 그리고 근원심 폭경은 5mm 이상, 그리고 순설 폭경은 7mm 이하. 물론 이런 수치가 방정식의 답을 요구하는 것 같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즈의 치아들이 투명 교정을 할 때 좀 더 유리하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투명 교정 장치의 탄생 배경 중 어태치먼트에 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